시장이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 예상했던 모멘텀들이 나와줘서 8월 한 달 수익은 약 10만원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트생 여러분.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오느라 허전하셨나요? 오늘은 늘 그렇듯 이번 주 시나리오 영상인데요. 그 전에 지금이 딱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잖아요. 여러분 8월 시장 어떠셨나요? 저는 8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달 시장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러한 이슈가 있으니까 그동안의 시장과는 좀 다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도 쉽지 않았죠. 섹터별 편차가 굉장히 컸죠. 관세 이슈, 금리 인하 기대감, 잭슨홀 미팅, PPI, PCE, 그리고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것까지. 6월만 해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22조였는데 8월은 15조로 뚝 떨어졌죠. 한 40% 가까이 떨어진 거네요. 그죠? 그만큼 투심이 얼어붙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도 시장이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 예상했던 모멘텀들이 나와줘서 8월 한 달 수익은 약 5,800만원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런 손실나고 수익나는 얘기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워요. 누군가에겐 와 진짜 대단하시다, 성준이 대단하다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랑하네,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부담이 너무 돼요. 근데 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부담되지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번 주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 내 휴가 중에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그 중에서도 내가 들고 있는 섹터는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왜 이렇게 혹독한 거야. 휴가 중이라서 대응도 잘 할 수가 없는데 속상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세워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움직이려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투자 과정과 주요 종목 이야기 함께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시나리오 매매 첫 번째 종목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지난 영상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말 관객수 반응 플러스 누적 관객수 추이를 보면서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분할 청산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시나리오 그대로 재현됐죠. 물론 단기적인 주가 추이는 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재료 소모 척한 금요일의 아침 주가는 매수의 기회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주가 추이가 기대됩니다. 김열의 칼날 무한성이 주말 동안 15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 분위기를 만들었고, 월요일에 바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난 목요일을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짰어야 돼요. 재료 소멸성 대량 거래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그때 목요일날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온 건데, 월요일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저항 맞고 내려오는 그 흐름을 대응하는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는 거죠. 와, 무한성 관객수 엄청나네, 인기 진짜 많다던데, 이런 생각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르겠지, 반등하겠지 하고 들고만 있었던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대량 거래 장대 음봉이 목요일날 나왔고, 그리고 지지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 후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건 전형적인 매도 시그널이고, 이걸 포착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경험이 쌓일수록 가능해지는 대응의 영역인 거죠. 이걸 놓치고 그냥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들고 가면 좋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면 몇십 % 마이너스 나는 건 정말 순식간이에요. 국내 주식시장 그렇게 만만한 곳 아니잖아요. 귀칼 대박이래, 관객수 너무 좋대, 이 말만 생각하고 그냥 홀딩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이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냥 냅뒀고요. 중요한 건 복귀하고 배우는 자세죠. 지금이라도 그걸 인지하고 다음에 그렇게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단계 성장하신 거예요. 자, 저는 그날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목요일에 주가가 눌려있을 때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로직은 똑같아요. 영화라는 콘텐츠의 특성상 주말 관객수가 또 증가할 수 있고, 그 흐름이 월요일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그래서 목요일 저점에 매수를 하고 월요일 반등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전하고 싶은 건 내가 지금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나, 이걸 꼭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투자자의 기본이잖아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일단 이번 주도 매수 매도 없이 그냥 관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8,290원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24,400원으로 마감했죠. 뭐 꽤 올랐지만 저는 매수도 변화 없이 포지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로라는 저점을 높이며 우상향 중이죠. 차트상으로도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장이 횡보만 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장이란 게 꼭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간다는 거. 그래서 요즘 솔직히 좀 고민돼요. 혹시라도 시장이 급락하게 된다면 오로라 같은 시총 낮고 이슈 적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흔들림을 겪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여야 할까 하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로라는 3분기가 성수기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3분기는 오로라의 전통적인 성수기죠. 연말 크리스마스, 겨울 시즌을 대비한 완구 콘텐츠 수요가 미리 주문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더 기대되는 구도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죠. 예전에는 2만원이 분명히 저항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만원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로라는 지금 오히려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흐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필요하다면 비중 조절도 유연하게 가져갈 생각이고요. 당장은 추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조선입니다. 일단 주가부터 보자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9만원, 이번 주는 85,700원으로 마감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 마무리가 되었죠. 저는 이번 주 초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분할 청산을 진행했고요.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조선업 섹터는 견조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번 주 조선 섹터는 전체적으로 괜찮았죠. 왜 이 시점이 중요했냐면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그리고 다음날 이 대통령이 필립 조선소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조선은 그 흐름을 타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있었더라고요.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대한 부담. 이게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잘 가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앞으로 배제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주가 조정이 이미 보호예수 해제 우려를 선반영했다고 보고 있고 조선 섹터 자체는 여전히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듯 조선업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9월에도 조선업 관련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에는 HJ중공업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9월에는 대한조선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특히 중견 조선사 중에서 기술적 위치나 가격 매력 면에서 대한조선만큼 눈에 띄는 종목이 많지 않다는 것도 제가 계속 팔로우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조선 섹터 쪽에서는 계속 좋은 모습이 형성되고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조선주 하나는 포트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이 바로 대한조선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GNC에너지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제가 휴가도 다녀오고 해서 솔직히 디테일하게 못 봤습니다. 그동안 주가 흐름은 눈에 띄게 안 좋아졌고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32,700원,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29,100원, 단숨에 10% 넘게 밀려버렸죠. 그 중에서도 금요일 하락이 유독 눈에 띄었죠. 별다른 악재도 없었는데 이 정도로 밀릴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과하게 빠졌고요. 저는 그래서 단순히 과매도 구간에서 한 차례 매수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GNC에너지라는 기업의 방향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금요일에도 DLNC 향으로 비상발전기 수주가 또 나왔죠.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SK, 네이버, DL 최근 계속해서 수주 공시가 이어지고 있죠. 이건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이 보이잖아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필수로 따라붙는 게 비상발전기다. 따라서 GNC에너지의 수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건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 이럴 땐 우리는 기업 자체보다도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적이 앞으로 좋을 게 있고 수주가 계속 터지는데도 눌린다? 이건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거운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죠. 뭐 오히려 이럴 때 분할 관점에서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만 중요한 건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방향을 잡지 못할 땐 비중을 너무 무겁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디어유와 JYP, 즉 엔터섹터 관련 종목이죠. 일단 이 종목들은 이번 주 후반부에 엄청 무너졌죠. 목요일 금요일에 보니까 너무 빠지는데 싶을 정도로 과하게 눌려 있어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해도 흐름이 괜찮았고, 특히 디어유는 탄력 있게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JYP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수요일쯤부터 중국발 악재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확 꺾였죠. 그간 중국 시장 개화 기대감이 특히 K 콘텐츠, 엔터 종목들을 많이 끌어올렸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조정은 그 기대가 꺾인 데에 대한 차익 실현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글로벌 K-팝 트렌드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 흐름 안에 있는 회사들이 바로 JYP와 디어유라는 점에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디어유는 위에서 원칙대로 조금 팔았어야 했죠. 근데 이걸 못해서 진짜 아쉬워요. 휴가지만 미리 준비 못한 내 탓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한령 기대 후퇴로 인한 단기 조정. 하지만 글로벌 K-팝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위에서 정리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다시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7만 6,400원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18만 9,100원까지 올라오며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죠. 이 종목은 다행히 저가 구간에서 잘 잡아뒀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편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에서 일부는 익절을 해줬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 종목은 추세 흐름이 살아있어서 관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금요일 넥스트 트레이드 장에서 확 꺾이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살펴보니까 바이오 섹터 내에서 몇몇 종목들이 유상증자를 발표했더라고요. 특히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많았고 이게 다른 바이오 종목들한테까지도 투심에 악영향을 끼친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요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증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이건 뭔가 투자심리 위축, 기업의 자금난 신호, 시장의 유동성 경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천당 제약 자체의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섹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투자 과정과 8월 한 달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공지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9월부터 주중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이렇게 총 주 2회 업로드 체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매매도 해야 되고 영상 기획, 촬영, 편집도 하고 육아도 하고 거기에 원래 하던 본업까지 약간 일부 병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건강이 무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댓글로도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처음 영상 찍을 때랑 지금 얼굴이랑 너무 다르다. 많이 힘들어 보인다. 이런 말씀들. 제가 솔직히 거울을 보면서 경각심을 크게 느끼는 중이었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이석증까지 겪었는데 그 어지럼증이 진짜 공포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쭉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과 오래 가려면 조절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양보다 질. 무리해서 올리는 것보다 밀도 있게, 더 퀄리티 있게 전달하는 게 여러분께도 더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도 사실 크게 기대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8월과 마찬가지로 방어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덜 버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더 벌어보겠다고 무리하다가 크게 잃으면 그게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 맞는 투자, 시장에 알맞는 태도, 그게 결국 내 계좌를 지켜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차근차근 조급하지 않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기준을 지켜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